이번에는 좀 다른 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노 기자, 임 실장이 지난 주말부터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군요. 네, 사실 예. 출국한지 아무도 몰랐는데 지난 9일이죠. 9일에 토요일에 출국을 한 사실이 어제 알려졌습니다. 내일 새벽에 도착을 한다고 하니까 2박 4일간의 일정인데 일단은 레바논을 방문 중이고요. 중동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재외국민 보호 현장 점검하고 파병부대 장병들 격려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 얘기를 했을 때 기자들이 다 놀랐었거든요. 왜냐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간지도 몰랐는데 이미 나갔고 파견부대 장병 격려를 위해서 이제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 레바논의 동명부대를 방문한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좀 갑작스럽게 알려진 그런 그 순방인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일정이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임종석 실장이 이게 중동 파견을 좀 갔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이유를 이 데스크가 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보셨다고요. 네, 일목요연하게 네. 강 기자의 지시를 받들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예,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유행어가 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주부터 이제 2박 4일 동안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임종석 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보시면 저 해외에 나가 있는 파병 부대들 내가 생각하면은 눈에 밟힙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UAE에 아크 부대가 있고요. 레바논에는 동명 부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애써서 근무하는 해외 파병 장병들 눈에 밟힙니다. 내가 가라 특사, 내가 가라 하와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내가 가라 특사, 중동의 임 실장이 좀 주말 사이에 2박 4일 좀 빡빡한 일정이긴 하지만 가서 위로 좀 해주고 오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다음 화면 보시죠. 여기까지는 이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알쏭달쏭한 임종석 실장의 중동행 물음표를 찍어봤습니다.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임종석 실장이 2003년 문희상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이후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로 해외에 나가는 것은 따져보니까요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언론들이 다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년 만이었습니다. 자, 누가에 이어서 보시죠. 언제? 보시죠. 자, 평창올림픽 아까 우리 장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60일 정도 남았나요? 이제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평창올림픽 2달 전 개막을 2달 앞두고 임 실장이 중동을 향했습니다. 레바논과 UAE를 찾은 것이죠. 다음 화면 보시죠. 어디에? 보겠습니다. 근데 이 임 실장이 방문한 곳은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UAE와 레바논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두 나라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한 달 전에 다 갔다 온 곳이에요.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 한 달 전에 송 장관이 갔다 온 곳을 임 실장이 또 간 겁니다. 글쎄요. 이거 왜 그럴까? 한번 궁금증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왜 또 갔을까? 대통령이 눈에 밟힌다고 했지만 왜 임 실장이 굳이 갔을까? 왜라는 물음표가 남는 것인데요. 좀 더 이제 여기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아무도 모르게 비서실장 파견 보낸 대통령 아니냐 이런 건데요. 청와대 보시죠. 어제 임종석 실장이 중동에 특사로 파견된 사실이 어제 공개가 된 거예요. 임 실장은 이미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 날 출발했는데 하루 늦게 기자들에게 저희 임 실장 저기 지금 중동에 가 있습니다라는 걸 하루 늦게 청와대가 공개한 거죠. 조금 이상합니다. 그동안엔 특사가 갈 때 미리 청와대가 다 기자들한테 알려줬는데 이번에 하루 늦게 공개한 거예요. 왜 그럴까? 계속 좀 물음표가 있는 것이죠. 여기 해외 파병 부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죠. 임종석 실장 우리 오는 거 잘 몰랐어요. 갑자기 온다고 연락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전에 해외 파병 부대들한테 연락을 하지 않고 갔다는 거죠. 미리 좀 사전에 알려주고 갔어야 했을 텐데 말이죠. 이런 부분 또 하나. 그럼 이거 왜 그럴까? 이 궁금증인데요.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임 실장이 이번 평창올림픽 개막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 상황상 북한 인사와 접촉하기 위해서 비밀 접촉을 위해서 UAE와 레바논을 방문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일단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노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접촉설이 나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사실
왜 그런 의심을 하냐면 과거 정부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당시엔 이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싱가포르를 잠깐 특사 자격으로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북한의 김양건 당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을 만나서 여기서 비공개로 뭔가 이제 남북 간의 어떤 정상 간의 좀 교류하는 문서가 오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2009년에도 부인을 하다가 2012년에 밝혀지게 된 거고요. 그랬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에도 중동으로 특사를 나갈 때마다 뭔가 북한과의 접촉설이 불거지고 청와대는 아니다 이렇게 좀 일축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 예. 북한의 뭐 레바논이나 시리아 같은 나라는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계속 드는 상황이고요. 제가 그래서 임태희 전 실장과 잠깐 통화를 해봤어요. 아, 혹시 그래요? 이제 과거에도 그런 전력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요?라고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사실 하던가요? 정권의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우리 정권에서는 뭐 그런 일이 있긴 있었지만 이번 정권은 성격이 좀 다르니 오히려 제대로 하려면 노무현 정부 당시 인사들에게 물어보라라고 하면서 정확한 뭐 추측을 하기 좀 그러니까 답변을 피했습니다. 장 기자님이 좀 청와대 내부를 취재를 해보셨다고 해서 그러니까 네. 하루 지나서 청와대가 공개했고 해당 부대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한 달 전에 송 장관이 갔다 온 것을 임 실장이 또 간 거란 말이죠. 네. 어떻습니까? 뭐 이거 대북 접촉설 계속 얘기 나오는데 좀 어때요? 청와대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 어제 이제 청와대 춘추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예. 기자들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본인 굉장히 곤혹스럽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에요. 우선 이제 그 장병 위로가 굉장히 필요한데 장관급이 아니라 대통령급에서의 그 좀 요구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UAE 왕세제 그리고 또 레바논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왕세제의 초청에는 특사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사를 보내는 거고요. 예. 그리고 군부대 방문은 대통령 비서실장 자격으로 방문하는 거다. 이렇게 청와대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요거는 어쨌든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이고요. 공식적인 그러면 입장, 예. 예, 왜 이 지금 정세에서 임종석 실장의 UAE와 그리고 레바논 그 특사 방문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 촉각을 곤두세우느냐. 예. 아무래도 저는 평창 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평화의 올림픽에 국제사회 많은 분들이 오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14일 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정상회담 하지 하죠.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일종의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답방 형식으로 내년 2월 평창에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도 오고, 그리고 또 북한 선수단도 오고 응원단도 예. 오고, 뭐 이런 정세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또 이해찬 전 총리 그리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북한에 특사를 보낼 필요가 있다. 대북 특사 제안을 이미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 이 정세에서는 상당히 좀 한번 생각해 봄직한 카드이긴 한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극도로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주장을 하니 지금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주장을 좀 믿어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데 이러다가 조만간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진 않을까 이런 걱정은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뭐 대북 접촉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일단 저희가 그 말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보면은 강 기자 어떻습니까? 그 오늘 임 실장이 UAE에 있는 아크 부대를 찾아서 무언가 선물을 했던데 그 선물도 약간 인상이 깊더라고요. 네, 네.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인이 벽시계를 선물했다라고 아,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장병들이 계속 눈에 밟힌다라고 좀 많이 걱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이 벽시계를 선물을 했는데 어차피 시계를 보려면 계속 벽시계를 봐야 되잖아요. 예. 이제는 뭐 파병 부대 장병들의 눈에 좀 밟히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좀 재밌게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예. 일단 예, 뭐 비서실장 자격으로 이제 파병 부대를 방문한다고 했으니까 그 격려의 하나의 일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중동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임종석 실장과 관련해서 대북 접촉설이 나오고 있는 또 이유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저희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그 청와대의 면면과 실력 같습니다. 청와대 구성이 전반적으로 저렇게 한 축으로 다 기울어져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운운하시는 것이 저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 매우 유감입니다. 저는 전희경 의원님 말씀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 그게 질입니까? 의원님 그게 질입니까 그럼?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그렇죠.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답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네. 네, 뭐 장 기자님 보니까 일단 임종석 비서실장 하면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약간 우려하는 학생 운동권의 어떤 수장격 아니었습니까? 좀 어떻게 예, 보세요? 3기 전대부의장을 했죠. 예, 그랬죠. 예, 그리고 예. 이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신출 귀몰 임길동 뭐 이런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종의 이제 그 하이틴 스타처럼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학생운동 리더였던 것은 맞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임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사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30년 동안 지금 이제 올해 우리가 이제 촛불 민주화 운동 때문에 그 독일의 에버트 재단에서 상도 받지 않았습니까? 인권상도 받았는데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한 세대를 걸고 민주화 운동, 뭐 통일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원인 전희경 의원이 공격을 하니까 그랬었죠. 좀 그 굉장히 그 화가 나서 예. 정말 화가 많이 난 목소리일 것 같은데요. 화가 나서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예. 좀 의원답게 질의해라 이렇게 공격한 거 아닌가 싶고요. 예. 어찌됐든 그 3기 전대협 의장을 할 때 임수경 전 의원이죠. 예, 의원을 그랬죠. 평양 예. 축전에 보내는데 방북 프로젝트의 어쨌든 핵심 관계자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북한 관련해서 뭔가 모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이제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청와대가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확언해서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와대는 극구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노은지 기자 어떻습니까? 근데 야당 같은 경우는 계속 청와대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야당의 생각은? 야당은 예. 당연히 이제 논란이 될 걸 알면서 왜 보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비서실장이 해외에 나갈 만큼 그 국내 상황이 좀 한가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외유나 다름없다라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특히 이제 비서실장이 보통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도 동행하지 않을 만큼 국내를 절대 비우지 않고 웬만하면 청와대를 지키는 그런 인사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해외에 나가고 싶으면 휴가를 쓰고 조용히 다녀와라. 뭐 한국당 논평 내용이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마치 이제 지금 나가 있는 거를 외유에 비교할 정도로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강 기자 일전에 네. 그 야구 한국 시리즈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구장을 직접 찾아서 시구를 했는데 그때도 임 실장과 관련해서 약간 좀 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죠? 예, 제 기억에도 그랬는데 일단 한국 시리즈 1차전이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등장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구를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전날 이제 시구를 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도 지금 기아 유니폼을 입고 기아 점퍼를 입고 좀 같이 이제 대동을 했죠. 근데 이제 청와대의 1, 2인자라고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사수와 부사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사수면은 비서실장이 부사수인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이 청와대를 비우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냐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그때 당시에도 물론 한 달여간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지만 언제 도발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뭐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은 나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북 접촉설 임 실장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짚으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에는 좀 다른 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노 기자, 임 실장이 지난 주말부터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군요. 네, 사실 예. 출국한지 아무도 몰랐는데 지난 9일이죠. 9일에 토요일에 출국을 한 사실이 어제 알려졌습니다. 내일 새벽에 도착을 한다고 하니까 2박 4일간의 일정인데 일단은 레바논을 방문 중이고요. 중동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재외국민 보호 현장 점검하고 파병부대 장병들 격려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 얘기를 했을 때 기자들이 다 놀랐었거든요. 왜냐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간지도 몰랐는데 이미 나갔고 파견부대 장병 격려를 위해서 뭐 이제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 레바논의 동명 부대를 방문한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좀 갑작스럽게 알려진 그런 뭐 그 순방인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일정이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임종석 씨, 임 실장 저기 지금 중동에 가 있습니다라는 걸 하루 늦게 청와대가 공개한 거죠. 조금 이상합니다. 그동안엔 특사가 갈 때 미리 청와대가 다 기자들한테 알려줬는데 이번에 하루 늦게 공개한 거예요. 왜 그럴까? 계속 좀 물음표가 있는 것이죠. 여기 해외 파병 부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죠. 임종석 실장 우리 오는 거 잘 몰랐어요.
갑자기 온다고 연락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전에 해외 파병 부대들한테 연락을 하지 않고 갔다는 거죠. 미리 좀 사전에 알려주고 갔어야 했을 텐데 말이죠. 이런 부분 또 하나. 그럼 이거 왜 그럴까? 이 궁금증인데요.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임 실장이 이번 평창 올림픽 개막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 상황상 북한 인사와 접촉하기 위해서 비밀 접촉을 위해서 UAE와 레바논을 방문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일단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장이 이게 중동 파견을 좀 갔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이유를 이 데스크가 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보셨다고요. 네, 일목요연하게 네. 강 기자의 지시를 받들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예,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유행어가 자, 일목요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주부터 이제 2박 4일 동안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임종석 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보시면 저 해외에 나가 있는 파병 부대들 내가 생각하면은 눈에 밟힙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UAE에 아크 부대가 있고요. 레바논에는 동명 부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애써서 근무하는 해외 파병 장병들 눈에 밟힙니다. 내가 가라 특사, 내가 가라 하와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내가 가라 특사, 중동의 임 실장이 좀 주말 사이에 2박 4일 좀 빡빡한 일정이긴 하지만 가서 위로 좀 해주고 오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다음 화면 보시죠. 여기까지는 이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알쏭달쏭한 임종석 실장의 중동행 물음표를 찍어봤습니다.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임종석 실장이 2003년 문희상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이후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로 해외에 나가는 것은 따져보니까요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언론들이 다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년 만이었습니다. 자, 누가에 이어서 보시죠. 언제? 보시죠. 자, 평창올림픽 아까 우리 장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60일 정도 남았나요? 이제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평창올림픽 2달 전 개막을 2달 앞두고 임 실장이 중동을 향했습니다. 레바논과 UAE를 찾은 것이죠. 다음 화면 보시죠. 어디에? 보겠습니다. 근데 이 임 실장이 방문한 곳은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UAE와 레바논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두 나라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한 달 전에 다 갔다 온 곳이에요.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 한 달 전에 송 장관이 갔다 온 곳을 임 실장이 또 간 겁니다. 글쎄요. 이거 왜 그럴까? 한번 궁금증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왜 또 갔을까? 대통령이 눈에 밟힌다고 했지만 왜 임 실장이 굳이 갔을까? 왜라는 이제 물음표가 남는 것인데요. 좀 더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아무도 모르게 비서실장 파견 보낸 대통령 아니냐 이런 건데요. 청와대 보시죠. 어제 임종석 실장이 중동에 특사로 파견된 사실이 어제 공개가 된 거예요. 임 실장은 이미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 날 출발했는데 하루 늦게 기자들에게 저희